한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자이다. 한글은 세종이 인체의 장기를 본떠서 썼다. 아직도 영어. 이제 무조건 한글을 배워야 해요. 한국 다녀온 뒤 180도 바뀐 영국 여대생 친구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너 한국 다녀온 뒤 너무 변했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국의 한 카페에 여기 한국 여행을 다녀온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를 만난 친구들은 너무나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하게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많은 외국인들은 다른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한국어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류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덕분입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이돌 그룹과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한국 작품은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뷰티, 패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외국인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처음으로 가슴 뛰는 꿈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제니와 저는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항상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붙어 다니다가 서로 다른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학교 생활이 있어서 학기 중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방학이 되면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주중에 제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취향이 비슷했기에 저는 재밌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제니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제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저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인 마을인 뉴몰던이었어요. 요새 K-팝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제니에게 얼마 전 대학 친구들이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뉴몰든에 도착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매혹적인 한국의 맛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한글의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K-팝 음악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보는 순간부터 저는 다양한 한국 요리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제니는 신나게 소리치며 그녀가 좋아하는 BTS 멤버가 좋아한다고 하는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빔밥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의 맛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평소 야채를 잘 즐겨 먹지 않았는데 비빔밥에 들어간 야채는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지니 그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식사 후 제니와 거리를 걸으며 한글이 씌어진 간판을 쳐다보았는데 묘하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구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영국에서 한류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영국 10대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를 모르면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한국어가 영국 문화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몰든에서 비빔밥과 같이 먹었던 김치가 대단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킹스턴군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유럽에선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인데 내용을 보니 겨울을 앞둔 11월에 김장을 하고 김치에 22가지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골에 살고는 있지만 제가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렇게 무지했나 생각이 드니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와 집 말고는 새로운 자극 없이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던 저에게 제니와의 뉴몰든 방문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K-팝프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애정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해 검색하던 중 한글 캘리그라피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그 생성 원리를 알게 되면서 한글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면에 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K-팝의 역동적인 음악과 한국 드라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니와 함께 한국어 학습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발음과 문자의 구분이 어려웠지만 점차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K-팝프가 K-드라마는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와 노래 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와 제니는 기본적인 대화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날 저와 제니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번화가의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이 쓰인 간판들을 보니 익숙함에 친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부터 현대적인 빌딩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간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게시판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버스 도착 시간, 노선 정보, 심지어 날씨 소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표시되어 있었죠. 이런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오니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여기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바로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카페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조차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사용료가 청구되거나 일부 대중교통에만 제한적으로 와이파이가 제공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또 다른 놀라움은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처음 몇 번은 실수로 작은 팁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다가 직원이 달려나와 제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직원분은 한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팁을 받는 문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팁은 필요하지 않다는 하더라고요. 저와 제니는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준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지갑을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부터 식사까지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이러한 편리함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또 한국은 어디를 가든 외국인을 배려한 영어 안내판이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에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도로는 물론 공중 화장실까지도 깨끗하더라고요.
저와 제니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와 그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 앞에 서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방문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교통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들은 너무 편리하고 시간도 정확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궁궐,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인사동의 전통문화체험 등 한국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하니 한국과 한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같이 흘러갔고 그 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한글 메뉴를 읽고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한글이 가진 힘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더우주 마스크팩 제니와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을 명동에서 보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니 한글로 된 간판과 광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국인들과의 소통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로 로아밴드 궁합.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호텔에서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침 출출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유명하다던 치맥을 먹어보러 밤에 한번 나가보자고 제니에게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밤늦게 외출하는 것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거리는 생각보다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밤늦게 외출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고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CCTV와 밝은 거리 조명 덕분에 어두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도 쉬웠습니다. 30 한국에서는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저였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보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 성격이 변했습니다. 존댓말은 천천히 다가가는 것처럼 좋고 반면에 반말은 서로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영국에서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한국어 학습 모임을 만들었고 소규모의 한국 문화 행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위성어와 이태원은 알면 알수록 다양하고 다른 언어보다 풍부해서 다 외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요새 한글에 빠져 있으니 한글을 모르는 제 친구들도 글씨가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디자인과 구조면에서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아름답기까지 한 놀라운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돼주고 싶습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아주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소심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번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서 한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어 실력이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한국어로 말하면 그동안 답답했던 표현력의 한계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의 깊은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AFFE 이제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로 넘어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WEAR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어 학습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느낀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문화의 아름다움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임을 믿고 있으며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그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꿈을 꼭 이룰 생각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한국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목표와 열정을 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해준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글 홍보대사로 선정해주세요.